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해 주셨죠? 장래에 가장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벌써 오래전 이 철학자도 이걸 아는 거예요. 모든 병은 내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참 이건 현대의학에서 밝힌 게 아니라 지금 1500년 전 그죠? 오래전 이분 대단한 분 같아요. 자, 근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질병과 어디까지 질병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지금 말씀드린다면 그 심혈관 질환에는 모든 게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파킨슨 있는 분이 광주에 있는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저하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할 때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요즘 이제 자기는 강의하시는 분인데 강의를 내려놓겠대요. 이제 거기 다 내려놓고 이제 질병 치료하러 오신 거예요. 학습생들은 잘 모르는데 본인은 알겠더라는 거예요. 글씨를 쓰려고 글씨가 흐트러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본인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다른 사람 알아차리기 전에 자기가 그만두고 이제 치유하러 온 거예요. 치유하고 나서 한 달 정도 같이 이제 하고 나서는 이분이 다시 복직을 해서 다시 하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먹여 살린 거예요, 그분은. 결국적으로. 또 한 분은 당뇨는 너무 좀 쉬운 예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당뇨는 결과적으로 우리 몸속에 뭐예요? 우리가 쓰이지 않는 당이 혈관 속에 떠돌아다니다가 소변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고 있는 쌀에서도 포도당이 돼서 당이 될 수가 있고 보리에서도 분해가 돼서 포도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인체가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보리에서 만들어진 당은 쓰이고 쌀에서 만들어진 당은 만약에 안 쓰인다. 그럼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 속에 떠들어요. 그래서 인체의 당뇨의 그 과정은 내가 그 만들어진 당을 가져다 쓰느냐 못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당뇨의 수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느 날은 당뇨 수치가 좀 내려간 날이 있고 어느 날은 높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먹은 것이 이날은 나한테 잘 분해가 되는 음식을 취했기 때문에 그 당의 수치가 내려간 거고 결국은 만들어진 당을 잘 쓰였다는 거예요. 인슐린이 잘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공교롭게도 내가 가져가지 못할 음식을 취했기 때문에 그 당이 떠돌아다니고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탄수화물을 먹었지만 탄수화물도 두 가지 종류, 내가 쓰이는 탄수화물이 있고 쓰이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어요. 이해를 하면 딱 좋겠죠. 그래서 그 당뇨도 그런 상황으로 해서 인슐린이 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당뇨 수치는 이 음식을 치료를 하게 되면 아까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먹여 살리면 어때요? 저절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압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혈압도. 비만에 또 예를 든다면 1년 전에 저하고 마주친 그 학생이 26살짜리였어요. 근데 장애가 있었어요. 그 자폐증 증상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정말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으면 저 뒤에서 막 그렇게 소리를 내고 그러는 바람에 이 모임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그 자폐증 청년이었는데 그때 만났을 때 몸무게가 120kg. 그리고 그 친구가 하루에 변을 6번 봤답니다. 설사. 그래서 어머니 얘기로는 치질 수술도 여러 번 했고 하여튼 좀 우리가 상상하기도 좀 끔찍한 상황이 되겠죠. 그죠? 매일같이 6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렸더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같이 음식 치료를 진행하고 나서 지금 1년 됐는데 96kg. 그리고 화장실은 하루에 한 번. 뭐가 형성이 됐어요? 황금변이 형성. 마이크로바이옴이 잘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바이옴도 그러한 자폐증. 그래서 요즘은 뒤에 있어도 좀 방해를 안 한답니다. 인지도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이 프로그램도 그 자폐증이 있는 그 친구들도 한번 모여서 같이 프로그램도 했으면 좋겠어요. 좋아지는 것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염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증을 만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러한 우리 쓰이지 않는 물질이 떠돌아다니다가 염증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나는데 한 분이 이제 그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저널리스트의 그 편집장이셨는데 저한테 이제 컬럼을 써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만나드렸는데 그 후에 이제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암에 걸렸고 지금의 상태가 어떠냐면 딸꾹질이라고 하죠. 딸꾹질이 지금 일주일째 안 멈춘다는 거예요. 이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항암 치료를 했대요. 항암 치료하고 나서 이 딸꾹질이 멈추지 않는. 어떡합니까? 이런 때는? 처방이 있어요? 처방이 있습니까? 막 놀래키기도 하고 물도 먹고 숨도 참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보통으로. 그죠? 뭐 그렇게 하죠 보통으로. 이런 일들을 수없이 반복해도 나죠. 제가 지금 빨리 가서 죽염을 먹으라고 했어요. 죽염. 소금을 먹으라고 했어요. 소금을 먹고 그분이 딸꾹질이 멈춰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소금이 그 딸꾹질을 멈췄어요. 그 횡격막 속에 이게 염분이 적으면 우리가 세포들이 늘어져요. 너무 소금을 안 먹으면 세포가 일을 안 해요. 그러니 이 늘어진 횡격막을 이걸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이 항암하시는 분들이 저염하죠. 이 문제가 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소금을 먹고 결국은 멈췄어요. 그 뒤에 아주 감사하다고 전화를 받았죠. 이거 의사들이 몰랐을까요?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그죠? 몰랐을 수도 있겠죠. 경험이 없었으니까. 근데 왜 의사들이 저염하라고 얘기합니까? 저염하라고 그러죠. 그죠? 혈압이 올라가니까 저염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혈압은요, 우리가 2층만 올라갔다 해도 10 정도 올라갑니다. 혈압의 상황이. 근데 이 염분을 취하고 학자들이 내는 수치가 2, 3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 염분을 취하죠. 물론 심장이 안 좋아서 그런 분들은 뭐 염분을 많이 취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소금을 적절하게 먹어야 된다. 그럼 이 소금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 병원에 가면 링거를 주죠. 링거 맞죠? 링거가 0.9% 생리식염수예요. 병원에서는 저염하라고 해놓고 생리식염수에 0.9%짜리 수액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액만 맞아도 기운이 나죠. 그게 우리 이게 삼투압이 잘 맞아 균형이 이루어지고 0.9%가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염하는 것도 좋지 않다. 그래서 적절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잘 모르죠. 우리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은 0.9%를 혹시 음식 하시니까 혹시 이 염도계 알고 계세요? 장금이 염도계가 있어요. 장금이. 대장금에 나오는 장금이가 염도계 이름이 장금이 염도계, 염도 측정계가 있어요. 이거 인터넷 쿠팡에 치면 27,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거 하나 사세요. 그거 하나 사셔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꼭 소변을 체크해서 만약에 0.9%가 너무 올라가면은 물 한 잔 더 마시고 만약에 그거보다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소금을 좀 더 먹으면 되겠죠. 그럼 0.9%가 항상 지켜지는 거예요. 자, 0.9%가 어느 정도 바닷물 여기 알죠? 바닷물 찍어 먹어보셨죠? 이게 얼마짜리예요? 프로테줄가? 아니요. 3.3%.
3분의 1 정도의 염도가 우리 몸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닷물의 3분의 1.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 망치에 가까운 데 사시는 분들 아마. 그래서 염도도 충분히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체를, 우리 생리세포를 또 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알레르기, 습진, 여기 나오는, 항상 얘기했죠? 자, 이거 한번 그림 좀 보세요. 옆에 있는 분 혹시 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귀 보고 한번 증상 한번 맞춰보세요. 이렇게 혹시 이렇게 이런 직결이 있는지, 이렇게 좀 접혀 있는지, 이렇게 좀 가려져 있는지, 옆에 있는 분 봐주세요. 다 건강합니까? 예. 예, 예. 우리, 이런 귀, 맞습니까? 자, 이런 귀의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물론 100%는 아닙니다. 70%는 그렇다고 학회에서 논문으로 나온 얘기예요. 이런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 70% 정도는 뇌졸중이나 치매나 알츠하이머나 심장병을 유발시킨다. 주변에 혹시 이런 귀에 귓볼이 있는 분이 있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건강을 잘 챙겨야 됩니다. 자, 이 사진 하나 찍어갖고 여러분들 친구분들 또 어른들한테 한번 가서 보세요. 빨리 건강 체크해야 됩니다. 그죠? 네. 자, 류마티스 관절염 걸리신 분들 이게 낫기 어려워요. 그죠? 매일같이 뭘 먹죠? 그분들이 먹는 게? 예, 스테로이드를. 그것을 매일같이 먹어야 돼요. 그걸 먹지 않으면 이 관절이 이게 풀어지지가 않아요. 아침마다 뻣뻣해져가지고 너무 괴로워하시는 그런 분도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도와줬더니 낫더라 이거예요. 좋아졌더라 이거예요. 뇌질환도 마찬가지. 노인성에 관련된 질환들과 혈관성에 관련된 질환들이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결국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 마이크로바이옴의 디스바이오시스가 된 상태. 그래서 향상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웬만하면 우리도 건강하려고 우리 몸을 엄청나게 스스로 향상성을 노력을 많이 해요. 균형을 잡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게 무너질 정도로 음식을 좋다고 하는 음식을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이렇게 드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체가 견디지 못한 거예요. 웬만하면 견디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주인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계속 넣어주니 이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 몰라서 그럴 수가 있어요. 몰라서. 모르니까. 그죠? 이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지금 이 웃음 치료와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이 시간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분이 좋고 나쁘고 이것도 누구에 딸려 있다고요?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이 기분이 좋으면 그 친구들이 좋아지면 나도 기분이 좋고 그 친구들이 기분이 나쁘면 나도 우울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웬만하면 잘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나무로 표현해 봤어요. 얼마나 이 질병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하고 연관이 있다. 심지어 천식, 그죠? 셀리악병이라든지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장내 어디에 제일 많다고 그랬죠? 대장 속에 제일 많다고 그랬죠. 그 대장 속에 만약에 먹이가 없으면 이 친구들은
뭘 먹을까요?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 그들도 살으려고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뭐를 먹냐면 대장에 소장에 그 막이 있어요. 장막이라고 하는 그 막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그 막이 얇아지니까 천공이 되고 크론병이 되는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의 먹이를 주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장의 표면에 붙어있는 그 막을 갉아먹죠. 그게 바로 크론병. 크론병 낫기 어렵죠, 그죠? 그러나 크론병도 마이크로바이옴만 잘 살펴주면 이 장막이 다시 두툼해져 가지고 우리 크론병의 원인을 제거하죠. 그만큼 이 모든 질병에 관련된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